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네. 오늘 또 질문하실 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서 네. 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지방 흡입하고 네. 지방 분해 주사하고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요, 일단은 지방 분해 주사에 대해서는 성분이 각 병원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일괄적으로 지방 분해 주사라고 해서 다 같이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매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 수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도 힘들거든요, 수술을 하면. 그렇죠? 그리고 사람 얼굴에 칼을 대고 또 환자분을 눕히고 그렇게 수술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아무래도 주사보다는 흡입하는 것도 하나의 일련의 수술의 과정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 제가 수술을 하겠습니까? 편하게 주사가 만약에 잘 듣는다면은 저라도 주사를 당연히 놓겠죠. 주사가 효과가 있으면요. 네. 저는 근데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저는 최대한 존중은 하는데요. 저는 수술이 제 손에는 더 잘 맞고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 다음 문제는 각자가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주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네, 저도 가끔은 주사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 주사에 무슨 성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에 효과가 있어서 사용하지는 않고, 제가 사용하는 주사의 비밀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이제 수술을 하고 오셔서 얼굴에 약간의 한 달 반이나 2달 정도 경과를 봤는데도 얼굴에 소위 말하는 바이오본드, 안쪽에 이제 흉살이 조금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놓는 주사가 있어요. 근데 그 주사에는 제가 사용하는 약물은 단순하게 생리수익염수하고요, 그리고 마취약을 일부 섞은 딱 그것만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마취약하고 생리식염수가 무슨 도움이 돼서 네. 얼굴에다 주사를 놓을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어떤 흉살이 뭉쳐져 있는 포인트에다가 그 주사를 잘 놓게 되면요, 일단 흉살이 터져요, 안쪽에서. 그러니까 놓을 때 느낌 자체가 두두둑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흉살을 놓게 되면 일단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좀 좋아지고, 또 흉살을 제거해주는 세포의 이동이 좀 용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런 주사를 보통 한 달 간격으로 해서 조금씩은 놓고요. 그러니까 몸에 전혀 해가 없는 성분이죠. 약간의 마취약 성분하고 100% 생리식염수만 사용해서 주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주사 맞고 나서 달라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전 단순하게 플라세보 효과라고는 생각은 들진 않고, 그 주사 자체가 진짜로 저도 주사를 놓으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흉살이 풀어지는 거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지는 거를 많이 임상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는 저도 주사를 하지만은 그 전제 조건은 물론 수술을 하신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요. 수술을 안 한 사람이 하면 없죠.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주사 자체가 그냥 생리식염수 주사 놓는 거죠. 네. 아쉽네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맞고 너무 좋아졌는데 다른 부위에도 혹시 맞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성분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화학적 치료라기보다는 저는 그 주사를 이용한 흉살 풀어주기 위한 물리치료, 물리적 치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지방 흡입하고 나서 실밥 같은 건 저는 아예 실밥 꼬매진 않습니다. 꼬매는 것 자체가, 실밥을 두는 것 자체도 실밥에 의해서 흉을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바늘 콕 하나 뚫어갖고 수술을 하는데 그거 꼬맨들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실밥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기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얼굴에 꼬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 다시 실밥 빼러 오는 것도 한 번이라도 병원 내원하시는 시간 줄여드리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10년 넘게 했어도 단 한 번도 꼬매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흡입할 때 혹시나 신경을 건드리진 않아요? 신경 건드릴 수도 있겠죠. 흡입할 때 안면신경 건드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그 거울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거울 한번 보시면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오. 여기에요.
근데 이게 젊은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신경이 위치 자체가 조금 변하거든요.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유의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너무 그 부분을 깊게 수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얇게 수술하는데,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신경을 안 다치게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노하우니까 매우 좀 알려드리긴 좀 그런데, 그래도 대충 이렇게 해보면은 저도 이제 해부학을 이제 학교에서 들은 내용인데 이쪽에 해부학하고 괜히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아보면은 여기에 인대성 구조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하악인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하악인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주변에서 어떤 포인트에 그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피해서 수술하면 돼요. 네. 근데 그 포인트는 저도 성형외과 학회에서 해부학 강의할 때 들은 내용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만의 노하우는 아니지만 성형외과 선생님이시라면, 전문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방 흡입을 하고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감각의 문제는요, 네. 거의 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셔도 알겠지만은, 심지어는 어디에만 살짝 긁혀서 까지거나 해도 상처가 다 나도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은 처음에는 조금 4살 같지 않은 듯한 얼얼한 느낌이 네. 들죠. 그게 나타나요. 근데 물어보시거든요. 원장님 여기 수술하고 나서 좀 얼얼해요. 그렇거든요. 근데 100% 4개월 내로 다 돌아옵니다. 네. 네. 그냥 얼얼하다는 게 기분이 이상하다거나 혹시 막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술하고 만져보시면은 그냥 이게 약간 4살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 이렇게 막 마취되게만큼 세게 큰 느낌은 아니라고 다들 말씀하시고요. 그냥 만져보시면은 그냥 좀 얼얼하네, 느낌이 4살 같지 않네, 그치,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100% 4개월 내로 돌아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효과는 언제 정도부터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환자분들한테 효과 얼마 정도 있다 나타나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저하고 인터뷰 하시는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가 얇고 얼굴이 비교적 얄쌍하신 분인데, 포인트로 지방이 있어서 이제 지방 흡입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방의 붓기는요, 이게 지방 흡입하고 나서 붓기는 살하고 비례해요. 살이 많이 찌시거나 살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만큼 붓기도 오래 가요. 왜냐면 수술의 붓기는 거의 수술 시간하고 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뽑아야 되니까 오래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내 붓기가 오래 가겠죠. 근데 지금 같으신 경우에는 비교적 피부가 얇기 때문에 제일 많이 부었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뺐는데 지금 정도로 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라도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수술하기 전까지 꼭 어느 정도까지는 빼고 와라. 네, 좀 빼고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게 회복도 빠르고요, 붓기도 적고 그래요. 그리고 수술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뭐 물론 붙이고 있어서 불편하시겠지만은 수술하시고 나서 몇 주는 다이어트를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붓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나야지 갸름하게 느껴지냐고 말씀드리면은, 평균적으로는요 한 3주 정도 지나면 확연한 변화는 거의 다 느끼신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비교적 얼굴이 많아서 그냥 살이 별로 없고 그냥 어느 포인트에서 늘어진 부분이나 혹은 교정할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은 뭐 한 2주 정도면 거의 얼굴 라인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수술이 결코 살을 빼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요, 만약에 내 얼굴의 형태가 이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면은 제가 수술을 해서 약간 길을 바꿔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길을 좀 바꿔드리면 이제 나머지는 본인의 노력이 진짜 중요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술이 결코 모든 거에 답은 다 될 수는 없거든요. 네. 뭐 패션의 완성은 얼굴. 성형의 완성은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만이 진짜 최고의 성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그 다이어트를 해서 얼굴이 바뀔 때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미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약간 길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을 B로 김영진이 바꿔드리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은 그대로 A지만 자신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지방 흡입을 했을 때 만족스럽지 않아서 재수술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러면 그건 언제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과한 거보다는 좀 음. 모자른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환자분들 이렇게 가끔 보면은 너무 지방을 열심히 빼주셔서 타병원에서 이쪽이 이제 너무 이제 좀 많이 빠지신 분들도 보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은 오히려 조금 부족하게 하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셔서 제가 빼드릴 수 있는 살과 본인이 노력하셔서 뺄 수 있는 살을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부족하다라는 거는 네, 병원에 오시면 저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자고 말씀드릴 때도 있거든요. 뭐 본인은 만족하실 때가 있더라도 그래도 보통 저는 그래서 두 번째 그 재수술은 그러니까 리터치 개념이겠죠. 리터치 개념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경우가 저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면 보통 4에서 6개월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아까 그 주사 치료 있죠. 네. 그러니까 생리식염수하고 마취하고 조금 섞은 주사 치료를 한 달 간격으로 한 번 정도씩 해서 물론 그거 끝나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수술하더라도 그 주사를 미리 맞고서는 좀 하면은 좀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부들부들해져요. 많이 풀리거든요. 보통 그 시간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되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너무 많이 빠져서 환자분들이 약간 스트레스 받으시고 걱정하시는 거는 있어도요. 조금 덜 빠져서 아쉽다고 하시는 데에는 그렇게 스트레스는 많이 안 받으세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쉬운 부분, 그건 저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AS를 다시 리터치 방향으로 좀 해드리면 보통 이제 좀 부드러워지는 경우, 만졌을 때도 그냥 이 빼기 전하고 비슷한 촉감의 부드러움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해드리고요. 네. 그럼 혹시 재수술을 할 때 효과가 좀 뭐 떨어진다거나 수술이 어렵다거나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재수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얼굴 지방 흡입 이제 그러니까 리터치 리터치 말고 리터치는요 뭐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도 리터치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니까 뭐 기존에 오셨던 분인데 얼굴 상태도 잘 알고 제가 만져봐도 리터치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재수술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에 재수술이라고 말하는 거는 기존의 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다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를 네.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저는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요, 저는 효과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수술은요, 웬만하면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술 한 번 하시고 나서 효과가 전혀 없으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근데 그 전혀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간혹 저도 수술할 때 이분이 수술을 과연 예전에 하셨나? 라고 할 정도로 수술할 때 거의 처음 수술하시는 분 같은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은 재수술 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은 제가 병원에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하셔야지만 그거는 이 수술 다시 가능 여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 수술을 받으시고 저한테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제가 그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네, 재수술 판단 여부를 당연히 그거는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리터치나 재수술이나 지방 흡입이 몇 번 정도 최대 가능한 거예요? 그냥 한 번이죠,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한 번이에요, 수술은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리터치를 하면요, 저희 병원에서 만약에 저한테 리터치를 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처음에 수술을 받으시고 저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수술에 대해서 뭐 모든 완벽함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봤을 때 이렇게 딱 봐도 어느 부분이 제가 봐도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든지 그 환자분도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봤을 때 네 맞아요, 그 다시 살짝만 좀 리터치 좀 할게요,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재수술이라 하면 타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수술이 마음에 안 드신다든지 뭐 효과를 못 느끼셨다든지 하셨을 때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는 저도 뭐 각자 병원마다 수술 방법이 다르고 뭐 어떻게 했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결과가 어떨지 모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흡입이라는 수술은 제 기준으로는 웬만해서는 리터치를 제외하고 그냥 살짝 부분적인 어떤 리터치, 아쉬운 부분 리터치를 하는 걸 제외하고는 그냥 한 번에 끝내야 되는 수술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살이 쪄요. 수술하고 살이 또 쪘어요. 그럼 또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웬만하면은 그럴 상황이 많으시면 아니겠죠. 근데 그 수술하시고 다시 살이 찌셔서 오시는 분은 저도 잘 경험을 못 해봐요. 그리고 살이 찌셔서 다시 오셨다고 하더라도요. 지방의 개체수는 지방 세포의 개체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방을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늘어날 지방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살찔 지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찌더라도 남아있는 이제 잔여 지방이 조금 다시 커지는 건데, 살이 쪄도 덜 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수술했는데 다시 살찌면 어떻게 되죠? 제가 살찔 생각 먼저 하시고 수술 받으시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수술하시고 나서 정말 3에서 5kg만 다이어트를 해보시면요, 정말 여지껏 경험해보시지 못했던 얼굴을 다 경험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이어트가 정말 성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저희 입장에서도 그건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매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